아니 그나저나 지금 저 우길기를 단 일본 구담이 부산항에 입항합니까? 와. 네, 예정돼 그렇다고, 있대요. 네, 그렇다고 31일 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응?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음. 뭐 2000 몇 년이야 김대중 대통령 때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게 실제로 일본 내에 1970년대 이게 자위대 함정의 우길기 그리고 그 함정기하고 같이 다는 게 시행령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도 이렇게 달고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공식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반대했었죠. 18년도에. 그러고 12년 이후에 실제로 우리 해안 쪽에는 우길기를 달고 들어온 적은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이번 정부는 한국에서 주최하는 이 훈련에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가 같이 하는 합동 훈련에 우길기 달고 올 거 뭐 승인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우리 일본 정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국민 감정을 감정 자극하는 자극하죠. 일인데 거침없이 하는 거 보니까 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양보하는 면이 없어요. 양보하는 면이 없다고. 네, 후쿠시마 오염수 등 무조건 일본 그러니까 양보한다는 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양보한다는. 네. 왜 그럴까?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천공. 많이 잊혀진 인물인데 천공. 천공 아니고 예전 방송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올 초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천공이 많이 좀 네. 사라졌잖아요. 네. 우리는 계속 모니터하고 있어요. 평화나무에서. 그럼 천공이 그 일본 관련한 발언만 하면은 거의 그 워딩이 거의 그 단어만 바뀌어가지고 같은 뜻의 단어 다른 걸로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흑천공 시절 아닙니까? 그 아니야 그게 최근에 백천공 시절이에요. 예, 4월 초에 네. 그런 또 있었어요. 천공의 메시지가 있었고 4월 말에 윤석열 메시지가 또 거의 비슷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 있는데 요새 저희가 적을 정말 안 거예요. 그 했구나. 저기 일본한테 무릎을 꿇으려고 강요할 수 없다 이런 100년 전 일로 네, 그렇지. 그런 발언이 4월 초에 천공이 했었고 예, 그 4월 말에 자, 일본한테 자꾸 사과를 요구하면 안 된다. 잠깐만 대사를 좀 쳐봐야겠어요. 예. 일본한테 많은 질량으로 사과를 요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똑같은 워딩을 한 건 아니고 그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이번에 그 우길기 달고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 천공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는 찾으실 동안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이제서야 한일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신호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우길기를 일본 군함이 이제 달고 들어오는 거를 반대했잖아요. 항의를 했는데 그게 비정상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있네요. 일본의 사과를 강요하는 건 미련한 짓이다. 한국과 일본이 등을 돌리면 하늘에서 힘을 주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사이가 잘 돼야 북한과 통일도 가능하다. 친일하면 만사형통이다. 흑채 때요. 흑천공 시절에 검은 머리 천공 시절이네요. 어쨌든 그대로 하고 있는. 최근에 한 말이든 과거에 한 말이든 천공의 기조가 이러한데 이게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하고 이게 합치가 됩니까? 아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서두에서 뭐 MB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강경하게 된 거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예요. 그렇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김태호 차장인데 중요한 거는 MB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태호 씨를 청와대에서 이제 날렸어요. 자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강경했어요. 그 뒤에 이제 독도 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에게 숙청당한 사람을 윤석열이 부활시킨 셈인 거죠. 부활. 네, 이명박이 숙청. 안녕하십니까. 막 그때 묵은 한을 푸는 심정으로 독도에 갔습니다. 근데 또 일본도 갔어요, 내가. 안나오토 총리가 5일 주길래 어디서 난 거예요? 후쿠시마래. 먹었어요. 내가. 맛있었어. 성현이 술 먹었나? 아니 정말 이게 큰일입니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건으로 국민들 상처를 입었는데 마음에. 근데 지금 그 우길기 달고 부산항에 입항한다? 불을 지르는 거죠. 불을 지르. 기름 부은 데다가. 아 그래요. 근데 그 좀 우리 민주당의 과제인데 이런 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조직화해야 합니까? 민주당이 조직화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그래서 저희 그 더 원의 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 때도 첫 번째 부탁드린 거 당대표께 저희가 부탁한 것도 당이 총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싸우자 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뭔가 막 일치단결해서 싸우는 느낌이 좀 들지 않죠. 시민단체와도 결합하고 해서 막아내야 되는데 뭐 그 대응단들이 갔다 오면서 할 만큼의 역할은 했다고는 했지만 국민들한테 지금 뭐 그리고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는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조선동아 기자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마크해서 그 시찰단이 아니라 그 우리 국민당에 갔던 대응단을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조롱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반대 결의안 내자고 했는데 결의안도 몇 가지가 벌써 나가 있고 발의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일본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뭐 쇼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뭐 무슨 전시적 이벤트 할 수 없어. 지금 국민들이 뭐라도 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님,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당이 일치단결하려면 미국에 계신 그분도 오신 다음에 당이 귀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신 다음에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저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기본소득을 좀 접하면 아니 헬리콥터 머니 뿌렸다가 망한 정책 실패가 어디서 발생했어요? 일본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교훈을 삼아주는 거죠. 저희가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 이낙연 총리 어떻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종민이 공천하기 바랍니다. 아니 영찬이도 있고 우리 원욱이도 있는데 왜 그 중민이만 그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찬이도 해주기 바랍니다. 아이폰 마이크 끊어버릴게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영어로 연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김용민 이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매체 제가 하나 글을 하나 보낸 적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규정했냐면은 민주당은 상가형 정당이다. 상가형 정당이냐? 왜냐면은 180명의 의원들이 아니구나. 지금 169명인데 169명의 의원들이 마치 이분들이 어떠한 정당 소속이 아니라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 같다. 그리고 동시에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뭐 상가 관리소장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썼는데 중요한 거는 그 지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뭐 상가 상인들이처럼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지. 아이고, 참.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후 처리로 우리 역할 다 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좀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을 앞서서 있지만 그래야 뭔가 좀 국민들에게 난 이거 들었어요. 여기 왁자지껄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소재로 삼는 PD가 예의가 없어요. 정계환이를 끊어버려야 돼요. 정계환이가 예의가 없어요. 일치단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 국민들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민주당 역사에 그런 적은 없었거든. 4.19 혁명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무슨 앞장서서 국민들을 인도하고 나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김종인 영감님 때도 없었습니까? 김종인 영감님 때. 나는 그 본질적으로 투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투쟁을 싫어하기 영감님 이게 다 영감님의 불찰 아닙니까? 뭐라고? 불알? 그거 제 없는 건데. 죄송합니다. 밤이라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지도부에서도 메시지를 내고 관련 위원회, 뭐 태스크포스에서도 메시지를 내고 하는데 개별 의원들도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주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는 것 같아요. 방관하고 그냥 내부 총질에는 목소리를 내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너무 메시지 과잉이에요. 메시지 낸다고 뭐 눈 하나 깜짝하는 시대입니까?
뭐 천만인 서명 운동을 행동으로 한들 옮겨야 된다. 행동 옮겨야지. 아니, 그런데 사실-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불편하게. 아 근데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가가 169개나 입점해 있는데 간판들이 뭐 169개나 달려 백화점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상가 아파트 상가처럼 돼 있어가지고 간판만 160개 달린. 아니 또 내가 지난 대선 때 그 당인으로서 당 대선 후보를 홍보하라고 네. 그 일정을 이제 그 일자를 정해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 홍보 글을 몇 건이나 올렸는지 세 보겠다고. 그거 했잖아. 그랬더니 뭐 나를 이제 JTBC가 순정남이라고 순위를 정하는 남.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는 그 저기 얼마나 올렸는지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순위를 매기는 건데 내가 무슨 순위를 정해? 내가 무슨 순정남이야? 이름은 좋은데요? 네. 아, 순정남. 순정남. 실제 순정남 아니십니까? 나 굉장히 저 비웃느라고 한 건데. 아. 그 박용진이가 반발하고 막 박용진이 또 그 포인트를 알거든. 보수 언론이 그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저기 누군가 민주당 의원이 대신 얘기해주면 그 민주당 의원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따옴표 붙여서 보도한다고. 항상 박용진이가 그렇게 해서 보수 언론한테 이쁨을 받았어요. 제가 느낀 상으로는 민주당은 제가 보니까 지금은 그 당 일종의 독립재산제 같아요. 의원들끼리 독립재산제로 구성되는 것 같아. 예, 마치 뭐 보험영업소처럼. 예. 다 보험용어서처럼 다 실장이라고 그러잖아. 실장이요? 뭐 실도 없는데 실장이라고 해. 아. 그래야 뭐 좀 있어 보이니까. 명함을 뿌릴 때 네. 뭐 실장하면 뭐 좀 있어 보이잖아. 아, 실제 막 캠프나 이런 데서. 그렇지. 아. 뭐 근데 실원은 없는데. 그렇지. 개개인은 다 이제 사업자고 아. 개인 사업자고. 예. 어쨌든 지금 메시지가 너무 과잉이고요. 메시지 보도도 안 해주잖아. 그럴 때는 할 수 없어요. 현장에 나가야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다. 그럼 플래카드로 가야 돼. 플래카드만큼 훌륭한 선동 수단이 없어요. 예. 그 진짜 뉴스 안 보는 사람들도 플래카드는 보거든. 맞아요. 예. 독특하면 또 보게 돼요, 또. 그래서 사실은 지보당이 지난번에 원내 정당이 된 겁니다. 지보당이 무슨 이유로 전주에서 그 당선이 됐겠어요. 물론 이제 지보당의 그 정치인들이 그 당원들이 한 석 달 전인가 거기서 이제 재보선이 확정되면서 네. 다 내려가서 막 골목마다 청소하고 네.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니까. 또 전국 방방곡곡에 붙은 그 플래카드 보세요. 정의당이 그런 거 붙이는 거 봤어요? 근데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부산 이런 지역에 붙인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다르고 조금 좀 사실 톤다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고 사실 우리가 이제 들은 그런 현수막 내용들은 수도권에 이렇게 그러니까 진보당이 머리를 잘 쓴 거죠. 효과적으로 잘 한 건데 수도권에 이렇게 붙이고 그걸 온라인에서 홍보를 잘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 열정만큼 하냐고 이 거대 정당 민주당이. 그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일본의 그 공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는 분이 일본에 그 거주하시는데 일본 공산당은 그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 두드린대요. 집을 가서 뭐가 불편하세요? 어떤 게 필요하세요? 다 묻고. 우리는 금지야 그거. 아 그래요? 다가오고 그게 안 됩니까? 네, 한국은 저기 호별방문 금지야, 금지돼 금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그건 당원을 상대로라도 안 되는 당원은 거예요? 당원은 안 됩니다. 당원은 네. 가능한데 그러면 당원을 어떻게 알아? 그거 모르죠. 그 저기 정치 신인들이 당원 명부를 확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알아? 아 네, 어려워. 그 음식점도 옛날에 하지 않았습니까? 상가는 네. 뭐 이렇게 여기는 민주당원이 하는 곳입니다. 뭐 그렇게 갈 수는 아니 있는데 그래서 선거 내가 얘기해 줄게. 후보 그게 안 되는군요. 예비 후보 등록 전에는 할 수 없는 거고 그 김성애 그 형이 저기 저 고향갑 나오려고 하거든. 아싱크와이. 예. 예. 근데 고향갑의 사무실을 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신인은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사무소를 거기다 두는 형식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아직 들어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들어가는 족족 경쟁자들이 네. 선거법 위반으로 사전 선거 운동이 노리고 되는 게 노리고 있기 굉장히 때문에. 많죠. 고향갑의 사무실도도 그 방에 들어가서 네. 유튜브 방송하는 거 말고는 선거 운동할 방법이 없어. 아하. 예. 이 정치 신인한테는 굉장히 높은 박하네요. 엄청. 허들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지금의 배현진 의원이 제가 동네가 이제 송파 쪽인데 네. 처음에 이제 송파에서 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거기다 했냐면은 홍준표 의원이 가고 있는 유튜브 사무실에서 유튜버 하는 식으로 왔어요. 아, 네. TV 홍카콜라 처음에 네, 처음에 이거 거기서 홍카콜라에서 같이 일하는 식으로 협업하는 식으로.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송파에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잠깐 이거 광고를 하자면은 네.
그 정치는 슬로건 싸움인데 그럼. 요즘 민주당이 슬로건이 굉장히 약해요. 아.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어떤 거냐면은 슬로건 만드는데 돈을 아끼지 마라. 슬로건 만드는데 돈을 아끼다 보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망하고 저는 저대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 좀 같이 살자. 진짜 슬로건 하면 옛날에는 민주당이었어요. 그렇지.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새로운 약해요. 아주 대한민국. 약해요. 사람이 네, 먼저라니 아주 너무 약하고 아, 말도 안 그래요? 되는 사실 그것도 누구 거를 이제 카피한 거지. 클린턴 그리고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한국 정치 최고의 슬로건은 이거였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불의 슬로건인데 그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옛날만큼 그렇게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슬로건이 안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슬로건을 잘 쓰는 사람에게 아웃소싱을 안 줘고 해요. 이분도 있어요.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국민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게 이분 거.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MB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나중에 결제를 실제로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그 슬로건 비용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슬로건 비용만큼 그 실제로. 비용만큼은 제작비만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여당도 야당도 그 비용을 아끼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슬로건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게 걸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그 홍보 전문가 아닙니까? 처음에 왜 그 현수막을 걸다 보면은 좀 늘어지거나 어떤 거나 뒤집히고 네. 바람이 불면은 막 그러면 난리를 피웠다는 거야. 빳빳하게. 빳빳하게. 그리고 저기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약간 싫어하는 소리겠지만은 예전에 그 손수조 전 위원장이 출마할 때 그 저기 마치 선수들 같은 그런 걸 해왔잖아요. 보통 대부분 어깨띠라는데 선수처럼 이렇게 어떻게 뭐 번호처럼 입고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그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민주당이 3,000불 시대 야당이 아니라 이제 3만 불 시대 야당이 되면서 창의성이 사라졌어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야당이 되면서 창의성, 도전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이분 슬로건도 생각나요.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 네, 그래 봅니다. 줄여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찍자. 정광훈한테 한 대 맞으실 것 같은데. 그나저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분은 진짜 저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뭐 지금 정부가 일본 정부에 완전히 뭐 명분 쌓기에 들러리가 돼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우리 대응단으로가 TF 단장이었나요? 하여튼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하는 얘기가 이번 정부에서 만일에 이제 뭐 7월 정도 방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와도 이후에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막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게 하나가 원자력 산업 진흥이에요. 그런데 원자력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면은 국민들이 핵에 대해서 어쩌면 국민들이 핵에 대해서 약간 좀 위험에 대해서 불감증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이 핵에 대해서 약간 불감증을 느끼도록 후쿠시마에 대해 약간 덜 위험한 것처럼 약간 좀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은 별로 안 위험한 거야. 그런 식으로. 뭐 예상이 되는 수순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또 그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또 굉장히 또 위험하다고 강조하니까 앞뒤가 또 안 맞아요. 사실은. 아니 뭐가 안 맞습니까? 우리 공평론에. 아이 참. 바지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저 PD님 이분 저 누리호에 매달아요. 아이 참 이거. 바지 사이즈. 가서 성공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지 사이즈 나. 도리오에 매달아. 진짜 지난 정부 덕인데 지난 정부 얘기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려움이 있는 거야. 민주당이 뭐 이걸 캐비넷도 있는 것 같고. 전생을 던져서 한번 막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니 뭐 자기 생을 걸면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다못해 그냥 윤석열 앞에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든지. 근데 그랬을 경우 대치기를 당할까봐 그게 염려돼서 그런 건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정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 뭐 감옥 간다든지 이거는 훈장이에요. 그걸 좀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백지수표가 아니라
백지 구속영장을 그건 뭐예요? 거기다 이제 날짜만 박으면 다 기한이 없습니까, 그렇지, 그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김용민 이사장께서는 국민을 위해서 신체 포기 각서를 쓰신 거네. 그렇지, 그렇지. 신체 포기 각서, 자유 포기 각서를. 각서야, 나는. 그럼 강동서 전체가 갈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거 네. 경중을 따지겠지. 경중을 따지겠는데 저는 감옥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옥 가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감옥 가면 좋은 게 딱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은행에서 원리금 독촉 안 하는 거. 설마 그거까지면 전화 안 오겠지. 아유, 왜 독촉을 많이 받으셔? 아니 많이 이분이 그렇다고 받아요? 무슨 네. 저기 뭐 이상하게 금융 융통을 해가지고 저렇게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여기까지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 좀 이해가 되실 만한 사안인데. 자, 그래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왁자지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민주당의 강력한 대응을 우리 두 분께 촉구하고 네. 행동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스픽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왁자지껄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